허심탄회하게 네네. 한번 이게 그 토크를 해보면 네. 지금 조금 전에 이거 앞으로 이준석 씨를 이준석을 네. 이준석 씨라고 부르겠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여태까지는 저는요 이준석 대표라고 그랬어요. 아 대표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근데 전자 붙으면 이제 글자가 한 글자인데 이게 발음이 꼬여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한 번 장관하고 한 번 국회의원 하면 무슨 뭐 서정욱 장관님, 서정욱 의원님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현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컨대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무슨 장관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그분이 장관을 했고 그 장관을 할 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거기에 대한 그 뭐 존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인정을 해서 장관님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표를 했었다라고 해도 본인이 대표했던 당에 대한 그 애정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떠났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굳이 이전에 본인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타이틀을 그렇게 얹혀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다음 뭐 이준석 씨 하니까 뭐 기분 나쁘다라고 하면 그냥 JS 리라 영어 잘하더만요. JS 리라고 불러도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방송할 때 이준석 하면 이게 또 힘이 걸리니까 네네. 전 대표 하니까 이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유튜버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이게 이준석한테 씨라는 것도 아깝다고 봐요. 아, 저는 정말 이게 이준석이한테 씨라고 붙이는 것도 네. 아깝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자는요 완전히 인격 파탄자입니다. 네. 인격 장애 소시오패스입니다. 인격 파탄자예요. 제가 이게 깜짝 놀란 게요. 우리 그 부산에 이현주하고 토크쇼 갔잖아. 네. 자 인요한 위원장님 내려가셨어요. 인요한 위원장님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죠. 모국어가 한국어잖아요. 네. 잘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영어가 제2외국어죠. 네. 근데 이준석이가 이걸 영어로 떠드는 게 뭐 자기는 뭐 뉘앙스를 전달한다. 이 황당한 거짓말이고요. 제가 볼 때는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인요한 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갔잖아. 그랬더니 좀 좌파 민주당 놈들이 야 인요한이 너 왜 왔어? 너 한국인 아닌 게 왜 왔어? 한국인도 아닌 게 이 말도 안 되는 공격했잖아. 저는 이준석이 마음속에도 너 한국인도 아닌 게 무슨 위원장이야. 이렇게 저는 영어로 하는 거 이건 완전히 조롱하는 거고요. 이것만 봐도 이제 인격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뭐랑 똑같냐면요. 예. 예컨대 제가 하버드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아는 미국 사람이 미국 애가 저한테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제가 하버드 다닐 정도면 영어 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미국 애가 백인 애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한국말로 아이 뭐 정혁진 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요한 위원장한테 미스터 린 아니면 그 혁신위원장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체어맨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혁신위원회가 이노베이션 커미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어맨 오브 이노베이션 커미티인데 그 체어맨이라고 하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스터 린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인요한 위원장한테 미스터 린튼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준석 씨한테 이준석 씨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했을 뿐이에요. 저는 이준석 미스터 이준석을 한국말로 이준석 씨라고 번역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 것이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뭐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뭐 이제 권력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정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서 당선돼가지고 이런저런 대의제에 따라가지고 이런저런 영직을 맡게 되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는가? 영어로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뭐 어디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뭐 베트남 사람이나 이렇다고 치면 베트남 말 할 줄 안다고 그 인유한 위원장한테 베트남 말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야말로 인종차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이 의심되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하버드 같은 데서는요 저런 식으로 대처하면요 퇴학감 아닐까요? 저 하버드 제대로 이게 복수 전공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근데 어쨌든 앞문으로 가서 뒷문으로 놓는지 미국의 좋은 대학 같은 데서는요 인종차별하면 요번에도 그 팔레스타인하고 뭐 그랬을 때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취직도 안 됐잖아요. 거기 뭐 그 하버드 졸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씨가 어리지도 않아요. 나이 40 다 됐잖아요. 서 변호사 나이 40 때 뭐 했습니까? 나는 40살 때 다 큰 줄 알았구만. 인생이 달란 줄 알았구만. 그러니까 예, 즉 그것도 있지만 네, 제가 이게 더 붕괴하는 게 또 하나가 네, 환자가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보기 환자다. 네. 이렇게까지 극은을 내뱉었잖아요. 아 그거는 옛날에 양두구역 할 때도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막 마치 이게 양인 것처럼 개머리 걸어놨고 양인 것처럼 속에 팔았다. 네. 이렇게 해가 징계 묻는데 이 또 환자냈잖아요. 네. 제가 보기 이준석이가 완전히 인격 파탄장애 소시오패스 환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나요? 저는 처음에 저도 황당했는데 그러려니 하기도 했어요. 네. 환자는 환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서울 올라오는 그 기차 안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대잖아요. 환자를 놓고 올라오니까 이거는 환자라고 하는 게 아픈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뭐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뭐 암에 걸려도 환자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도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지금 정신이 멘탈이 시크한 거예요. 멘탈이 시크한 사람이다. 그러려니 인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빨리 낫기를 쾌유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이게 그럼 이준석 당을 만들 때 네네. 과연 이게 누가 따라갈까? 저는요, 우리 이게 유승민이나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승민이가 가면 이게 이준석이 똘마니밖에 안 돼. 시다바리밖에 안 돼. 시다바리 옛날에 친구의 대사에 하면.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주도하면 유승민 어정쩡하게 그 뭐 비례 몇 번 뒤에 받기도 그렇고 나올 데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게 유승민 입장에서는 수모를 겪더라도 국민의힘에 남아서 이게 수도권에서 한번 승부 보는 게 네. 대권이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제가 볼 때 과연 천하람이나 이자들은 따라갈까 허나나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키껏 가봤자 이현주하고 이준석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둘이는 또 물과 기름이에요. 저는 나가봤자 거의 따라갈 사람이 없지 않나. 지금은 반윤석열 의원들도 이준석이 아마 학을 떼더라고요. 네네. 어제 그 사건도 있고.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그 유승민 전 의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정치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좋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싫은 사람이랑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일도 많은데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가? 정치라고 하는 건요. 내 지지자들을 모으는 게 정치예요. 그 다음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최대화하는 게 그게 정치의 ABC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씨가 저런 식으로 저는 지금 뭐 말을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됐을 때 그야말로 박수 엄청나게 쳤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야 뭐 어떻게 저렇게 그 나이도 젊은 사람한테 저렇게 대표됐다고 좋아하냐 그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다고 기대를 제가 그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미스터 JS 리 이렇게 딱 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악의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웬만하면 좋은 게 좋다. 저도 충청도라 그냥 대충 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그다음에 저하고 그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일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욕하느니 좋은 사람 찾아가지 이런 주의인데 그런데 이준석 씨 하는 걸 보니까 저거는 선을 넘어도 하도 넘네. 그런데 그런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다음에 자꾸 가면 갈수록 그 병사들이 줄어들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할 거면 신당 창당을 할 거면 지금 빨리 해야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준석 씨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또 우리 변호사님 법조이니까 네네. 저는 뭐라 하냐면 이게 검찰한데요. 네. 자꾸 이게 이준석이 기소를 눈치 보지 마라. 네. 지금 형사 1부에 중앙지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분명히 접대를 이렇게 받은 거는 맞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세로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는 시효가 남아있잖아요. 성접대는 시효가 지났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가 조사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빨리 원칙대로 처리해라 말이에요. 아니, 죄가 없으면 무혐의 빨리 해주고 죄가 있으면 빨리 기소해라. 네. 이걸 들고 계속 눈치 보다가 이준석이가 신당 만들 때 기소하면 그러면 이게 검찰이 또 정치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오히려 기소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빨리 해라고
빨리 기소해라 원칙대로 지금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수사는 다 끝났어요. 예. 수사는 다 끝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어요. 예. 그다음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다음에 관련된 방증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 김철근이죠. 예. 김철근 씨가 가가지고 뭐 이상한 것도 받아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작년에 이준석 씨가 성매매 관련해가지고 성접대 관련해가지고 무혐의 받은 걸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됐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리 억울하고 그랬어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모든 게 다 법적으로 묻혀가지고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왜 쓸데없이 명예훼손으로 그 고소를 하는 바람에 무고로 되치기를 당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서 변호사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그 기소하세요. 이거 불기소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의심은 받겠지. 그 이준석 씨가 저런 식으로 막 반발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다. 아니 뭐 어쨌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다음 옛말에 뭐 어떤 말이 있냐면 아끼다가 뭐 된다고. 그러니까 뭐 되기 전에 빨리빨리 이걸 갖다가 해야지.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라고 지금 1년 가까이 이걸 갖다 묵히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 검찰도 욕먹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빨리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마지막으로요. 네네.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임요한 위원장님 상당히 그 긍정적 평가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이슈도 선점하고 있고 또 이준석을 분열의 세력으로 비난 여론이 이준석한테 다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들 특권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측근들이나 지도부 흠지나 불출마 희생해라 이게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이제 그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측근들 지도부나 영남의 다선들 네. 흠지나 불출마 가라.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예. 인유한 위원장이라고 부산까지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유한 위원장 오늘도 채널A 대기실에 잠깐 뵀는데 예, 안 뵀습니까? 몸이 거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기차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뭐 서 변호사도 뭐 대동소이할 텐데 우리는 몸이 무겁잖아. 그러니까 저는 요새 살이 빠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대신인데 몸이 무거운 사람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이준석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일 앞줄에서 이렇게 경청을 갖다 했잖아요. 그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씨가 억울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아야 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러 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가 억울합니까? 징계 받을 만한 징계 다 받은 거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풀어주는 거지. 왜 풀어주는 겁니까? 지금 그 내년 총선이 정말로 극도로 중요한 선거인데 이렇게 뭐 안에서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면은 그 죽서서 이제 개주는 그런 꼴이 되니까 그냥 다 묻고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합시다. 그렇게 그 하기 위해서 내려가가지고 쭉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봉변 제가 봤을 때 봉변이거든요. 봉변 당하고 온 건데 이제 그런 노력을 지금 하는 사람이 그 인유한 위원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도 맥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말로만 띡띡하고 그 다음에 뭐 다선들 다 그 뭐 옷 벗고 뭐 이렇게 수도권 출마하셔 그러면 아 네가 한 게 뭔데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인유한 위원장이 그 이준석 씨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정원식 총리가 어디 대학 갔다가 그 계란 맞은 적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그때 분위기 확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봉변을 대의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딱 당하면 그러면 저 사람의 진심성을 이해해 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저 사람의 하는 것에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역할을 인 위원장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